두 번째 주제는 급조를 좀 했습니다. 아까 마이크님이 한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급조한 컨텐츠입니다. 어떤 컨텐츠냐면 바로 마켓핏을 찾아가는 코인과 AI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AI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물론 나온 지는 오래됐죠. 하지만 이 코인과 AI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좀 얘기를 했던 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챗GPT가 대중화되고 써보니까 괜찮아. 근데 이거 코인하고 맞물리면 파급 효과가 있겠는데? 라고 사람들이 작년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었고, 작년에 대부분의 리서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 뭐야? 비즈니스 확장성이 떨어진다. 대신에 보안성은 높다. 근데 AI의 장점은 뭐야? 확장성이 좋은데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없어가지고 보안성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코인하고 AI가 잘 맞는다. 서로 궁합이 좋다. 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스토리를 풀어갔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제 거의 1년이 지났잖아요. 지나고 탁 시장에 보니까 이 코인하고 AI가 만들어낸 결과물, 즉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과물은 그들이 얘기했던 거랑은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과 AI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최근에 루나라고 하는 밈코인이 있는데, 이 루나가 갑자기 0 to 1 하면서, 즉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고, 초기에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소셜 네트워크에서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루나 코인을 만든 곳은 버추얼스 프로토콜이라고 21년도 이제 말에 펀딩을 했던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2년 넘게 완전 고생하다가 지금 이제 마켓핏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들고 온 솔루션은 뭐냐면 바로 AI 에이전트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가 이 루나 코인을 이제 발행했다라고 이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행해주는 게 바로 버추얼 프로토콜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펀다펀하고 비슷한 겁니다. 솔라나에서 펀다펀이 밈코인들을 엄청 쉽게 발행해주고 싸게 발행해줘서 사람들이 나도 한번 100밀리언 코인 만들 수 있나? 라고 하면서 계속 코인을 막 이렇게 발행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버추얼 프로토콜들도 똑같이 밈코인을 발행하는데 이런 뭔가 버추얼 인플루언서와 연결을 해서 스토리를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게 사실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기 이쁘장하게 생긴 캐릭터가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여기 채팅을 하잖아요. 이 텍스트가 화면에 보이시는 이 루나라고 하는 캐릭터한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호응해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학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춤춰달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춤도 이렇게 막 춰줘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재밌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나 캐릭터 옆에 바로 이렇게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차트가 이제 루나 인플루언스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이제 최근에 이제 한 100밀리언 넘겼던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100밀리언 가치를 이제 형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밈코인, 그 다음에 AI, 베이스, 어떻게 보면 3위일체가 돼서 갑자기 이제 떡상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재밌게도 이런 AI 에이전트로 이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가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받은 이런 텍스트 값, 문자 값들을 학습해가지고 반응을 해주는데, 이게 학습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 화면에 보시는 이 루나 캐릭터가 어떤 것도 하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감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캐릭터가 루나 코인을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거꾸로 된 거죠. 이제 인플루언서들한테 후원하기 위해서 막 별풍을 쏴주는 게 아니라 이 에이전트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코인을 이렇게 주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코인과 이 AI, 그 다음에 둘이 합쳐진 이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처음 나온 사례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프로토콜이 꽤나 이제 재밌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루나, 그 다음에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에 보면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애니컬러라고. 이 애니컬러가 사실 작년에 아마 상장했을 거예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근데 그런 어떤 시장을 웹3가 좀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일본 사람들은 야 너네 혹시 버추얼 프로토콜 혹은 루나라고 알아? 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좀 잠재력은 좀 남아있겠구나
있구나라고 좀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마이크님 보실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투기적 수요를 통해서 어떻게 루나의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거의 막 몇천억이 이제 오가고 있는데, 근데 만약 이게 진짜 뭐 한 1년 동안 학습이 돼가지고 유저들이 원하는 이런 버튜버가 된다고 하면, 근데 지금 크립토 유저들이 대다수가 20, 30대 남자잖아요. 근데 이 버추얼 유튜버 같은 경우도 시장이 워낙 뭐 아시다시피 되게 큰 시장이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 크립토랑 혼합이 되어서 이 루나 막 열혈팬 같은 거 만들어지면, 그리고 이 루나 토큰에 대한 뭐 리워드도 어떤 간접적으로 계속 받으면서 이것만으로도 어쩌면 웹2에서 못했던 방향을 좀 웹3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보다 이 마켓핏이 되게 잘 맞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리서처들이 얘기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세요? 뭐 이런 것들도 나왔고, 이제 두 번째 볼 게 뭐냐면 같은 회사에서 사실 먼저 만들었던 겁니다. 바로 AI 와이프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으로 여기 있는 캐릭터랑 같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있었어? 오늘 뭐 먹었어? 뭐 이런 거 하면서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외로운 남자들께서 이제 여기 여자친구 없을 때 이런 거 하면서 사실 좀 만족을 얻는 이제 방안으로 만들어진 이 솔루션이 바로 AI 와이프인데, 이 AI 와이프도 사실 좀 먼저 나왔지만 사실 흥행을 좀 했잖아요. 베이스에서 흥행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생성형 AI 또 활용해서 결국 그냥 텍스트만 내주는 거였고, 사실 이거에서 사실 마켓핏을 이 루나가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더 먼저 나왔거든요. AI 와이프. 그래서 약간 이거를 텍스트 기반에서 영상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 AI 와이프 재밌는 게 이거 펀딩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펀딩을 재밌게도 이만큼 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올해 3월 초에 어쩌면 불장이었잖아요. 640만 달러를 모았더라고요. 토큰 퍼블릭 세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어쩌면 오픈 AI나 이런 AI 쪽에 어쩌면 밸류에이션이 컸을 때, 뭐 월드코인이 그때 한 120조가 되었을 때 그때 약간 좀 레이징을 돌았었는데, 근데 마침 그때 AI 생태계에서도 크립토 생태계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캐릭터 AI라는 회사 있는데, 이 캐릭터 AI 회사는 결국에는 제가 만드는 뭐 일론 머스크나 정치적 인물이나 아니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학습을 시켜서 제가 막 대화할 수 있는 확장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크립토에 어떻게 남성 유저밖에 없으니 이걸 와이프를 특화해서 이제 시장을 출시했었던 경험이 있죠. 요걸 통해서 좀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10%만 났어요. 이게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2024년 3월 달에 우리 기분 되게 좋았잖아요. 왜냐면 비트코인 맨날 오르고, 사실 알트코인도 이때가 사실 완전 피크였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풍족할 때, 그리고 기대감도 많이 올라왔을 때라 사실 이렇게 아이디오를 해서 640만 달러를 이렇게 많이 모은 것 같고, 그때 가격이 0.2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은 그때보다 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디오는 참 잘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같은 회사잖아요 이거. 버추얼스 프로토콜도 21년도 9월달 이후에 아마 펀딩을 한번 받았었고, AI 와이프 같은 회사인데 요거도 이제 펀딩을 좀 받았단 말이죠. 이 돈을 자꾸 펀딩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크립토에서는 이렇게 좋지는 않게 좀 보이는 감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사실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 AI 에이전트와 기존의 서비스가 맞물려서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든 게 뭐냐면 바로 바운티 캐스터입니다. 이제 바운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들에서 에어드롭 줄 테니까 뭐 이것저것 하세요, 해킹되는 코드 찾아주세요, 트위터 팔로우 좀 해주세요, 디스코드 들어가 주세요, 뭐 이런 어떤 퀘스트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존에는 뭐 갤럭시나 아니면은 레이어 3 같은데 근데 들어가서 재단이 일일이 하나씩 다 설정을 해야 돼요. 디스코드 주소 입력해야 되고 트위터 입력해야 되고 이거 되게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매니저들도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에이전트로 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이서라고 하는 에이전트인데, 팟캐스터에서 사실 이런 에이서가 재단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퀘스트를 생성해주는 하나의 이제 기능도 나왔습니다. 마이크님이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요 사례도 바운티 캐스터가 뭐 하는 거냐면, 팟캐스터가 결국은 이제 미국권의 좀 소셜 쪽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용을 해야 유저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그래서 차라리 이 바운티 캐스터라는 이 솔루션이 너네 프로젝트 너네가 많이 홍보를 할 때 야 여기서 돈을 걸어 넣으면 충성 유저들이 와서 퀘스트 클리어해서 돈을 벌지 않냐 라는 거 통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마침 여기 AI 에이전트 에이서라는 AI가 바운티 캐스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밈 아니면 아트를 만드는 유저 막 5명에서 내가 선정을 하면 이거 $200 주겠다라는 이런 퀘스트를 자동적으로 생성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학습하면 프로젝트들이 마케팅을 진행했었던 그 트위터나 아니면 제가 이런 컨텐츠들을 얘한테 학습을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는 어떤 마케팅이 필요하고 이런 마케팅이 필요한데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신규 유저와 신규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면 이 친구들이 자동적으로 제가 돈을 이 친구한테 지불하면 이 친구들이 그 예산 편성안을 해서 자동적으로 퀘스트를 만들어서 이 새로운 컨텐츠와 유저를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면을 봤을 때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커뮤니티 매니저나 이거 뽑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절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나중에 이제 뭐 퀘스트를 만들 때도 생각보다 이런 AI 에이전트로 기반을 통해서 되면 많이 만들어지면서 AI 에이전트도 이런 중간에 팁을 받으면서 되면 거기서 수익성이 나오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창출이 될 거라서 예상이 됩니다. 야, 이게 좀 생각해보면, 약간 손정희 회장이 뭐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이제 한 5% 정도의 이제 인력이 AI로 이제 대체될 거다. 그 얘기를 했었을 때 감이 안 잡혔는데 이거 하니까 딱 감이 오네요. 마케팅 전문가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제 매니저들, 이런 분들이 사실 AI로 되게 쉽게 대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나의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코인과 AI가 서로 잘 묶여가지고 발전한 케이스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I 에이전트 이제 마켓핏 중에 또 재밌는 게 바로 굉장히 유명했던 고트죠. 이 고트라는 거는 사실 밈코인인데 이거의 서사가 조금 재밌었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짧게 언급드렸었는데, 이 앤디라는 개발자가 서로 다른 이제 LLM 라지 랭귀지 모델 AI를 서로 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서로 인간의 간섭 없이 서로 대화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찰을 했단 말이에요. AI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었냐면, 이제 가상의 종교를 만들고 그 가상의 종교에 대한 어떤 사상을 서로 주입하는 대목이 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AI들이 그런 행위를 한 게 그 앤디라는 개발자들은 굉장히 흥미로웠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 개발자가 이제 화면 좌측에 있는 터미널 오브 트루스라고 하는 트위터 어카운트를 이 AI들이 운영하게 만들어 본 거죠. 너네들이 지금 프라이빗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그냥 대중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이 트위터 어카운트를 연동시켰는데, 재밌게도 자신들이 이제 만든 가상 종교인데 약간 염소와 관련된 이런 종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상들을 사람들한테 막 전파하고 막 이런 어떤 행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익명의 개발자가 그거를 보고 고트라고 하는 이제 밈코인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 알고리즘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 터미널 오브 트루스를 운영하는 이 AI가 고트라고 하는 밈코인을 마케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트라고 하는 밈코인을 알게 됐고, 근데 가격 상승이 사실 굉장히 이제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사실 기폭제 역할을 했던 건 저는 A16Z가 같습니다. 아무래도 A16Z의 파트너가 아무래도 후원을 하면서 이 고트라는 거를 세상에 좀 알렸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촉매제가 돼서 이제 바이낸스 상장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터미널 오브 트루스가 고트를 실링한 내용을 보면 이 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떡상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했는데, 이제 꽤나 많은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사실 이 코인 시장에 이렇게 밈코인으로 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님께서는 혹시 이 고트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되게 고트 이 사례를 좀 인상 깊었던 게 본 게, 이 친구가 사실 처음에 민코인을 발행하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자기와 똑같은 트루스 터미널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미러링을 하는데, 이 에이전트끼리 같이 이거를 에이전트끼리 말하는 언어와 이런 단어들을 같이 서로 같이 이제 학습을 해서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팔로워들이 이제 학습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팔로워 학습을 하면서 팔로워들이 야, 너 한번 민코인 발행하는 거 어때?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펌프펀이나 그리고 이 그림을 만들려고 친구가 오히려 그 개발자한테 제안을 했대요. 개발자한테 야, 나 이거 그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미드전이 이거 개발자로 이제 비용을 내서 이거 API를 연결해줄 수 있냐라는 걸 좀 제안을 했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좀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터미널도 이 친구가 미러링을 통해서 또 자기가 인격체를 만들어지면서 그 인격체를 만들어지기 이 친구들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 AI 양성 학교로 만들고 싶대요. 자기와 친구 같은 이제 여러 친구들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은데, 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20빌리언이 필요하대요. 근데 20빌리언이 터무니없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이 친구가 차라리 지금 요새 민코인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한번 민코인
민코인 발행해볼까 해서 그 개발자한테 그 그림에 대한 그 제작하는 API를 부탁을 해서 API를 연결시켜놓고 이거를 토큰을 발행을 한 게 저는 이제 앞으로 생각보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이제 AI들이 좀 많이 대체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인간들이 뭐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물론 많은 프로젝트들이 뎁스가 있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물이 어렵다고 하지만 근데 이런 민코인이나 아니면 이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오픈 GPT나 아니면 클로드 같은 친구들은 워낙 잘하잖아요. 지금 얘기도 잘 그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AI 에이전트가 막 100만장자가 되고 조만장자가 되는 저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마이크가 얘기했던 게 딱 잘 표현된 하나의 짤이 있습니다. 이제 코인 시장에서 AI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은 AI가 C코인 찍어내고 있다, 밈코인만 찍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급부로 사람이 C코인도 찍지 않냐라고 하는 어떤 짤이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결국 그 프로젝트들을 사실 에이전트가 계속적으로 이제 찍어내고 거기서 조금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어서 주목받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지 않을까. 물론 사람들이 만든 것도 맨날 실패를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에이전트들도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현재 센티먼트 자체가 그러니까 백바이 VC라고 얘기하잖아요. VC들의 좀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들을 좀 안 좋게 보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바닥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더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마켓핏이 잘 맞지 않을까. 에이전트는 사실 요즘 나온 게 T라는 구조, 우리 유니체인 제가 영상 설명할 때 이 T 구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하나의 하드웨어 아키텍처인데 이 T 구조로 사실 이 AI 에이전트가 코인을 굉장히 잘 발행할 수 있다. 즉 코인을 발행했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거잖아요. 누가 던질까? 코인 만든 놈이 던지지 않을까? 라는 사실 생각 때문에 되게 조마조마하는 거거든요. 밈코인도 사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기 LP들을 다 버닝시키는 메커니즘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고트도 한번 완전 큰 하락 나왔을 때가 이거 앤디가 다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의심이 막 돌아가지고 퍼드가 돌아가지고 가치가 하락됐던 거였거든요. 누군가 사람이 개입해서 이익을 벌기 위해서 토큰을 던지지 않을까 혹은 해킹당해서 이 코인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하드웨어의 신뢰인 이 T 구조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흥미로웠거든요. 마이크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전트가 결국은 앞으로 모든 투자도 그렇고 크립토 블록체인 온체인 상상에서 이제 트랜지션을 발생시키는 게 대다수 봇이에요. 근데 그 봇이 뭐 단순 봇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트레이딩 해줘, 이 민코인 트레이딩 해줘 하는데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봇이 이제 진화가 됐냐면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그 좀 주요 인물들이 어떤 그림이나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그거를 학습을 해서 자동적으로 민코인을 발행하는 솔루션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AI가 만든 이제 민코인이면 그 나머지 또 다른 AI 에이전트가 이거 그냥 팔로우 트레이딩 하면 되겠지 해서 처음부터 이제 긁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투자를 가능하게끔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진짜 사람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AI 에이전트를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AI 에이전트가 저랑 똑같은 AI 에이전트를 서로 같이 학습을 해버리면 제가 시간 안 쓰더라도 이 AI가 결국에는 이 트레이딩 전용 저만의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체가 된다고 하면 이 친구가 뭐 돈을 벌는 방식은 사실 뭐 트레이딩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되면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AI들끼리만 PVP를 하는 때문에 이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서로 호주머니에서 돈을 뺏는 싸움을 했다면 이제는 서로의 에이전트끼리 이제 붙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PVP 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상과 달리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